안녕하세요. 재미나고 속 시원한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풀이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꾹 눌러주세요. 저는 5살 딸을 키우는 여자입니다. 최근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 싱글이 되었는데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많이 당했어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동서가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리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는 통의 뒤처리로 아주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꿇어앉은 동서 머리채를 아주 죄다 쥐어뜯고 싶었지만 간신히 얻은 마음의 평온을 깨고 싶지 않아 여러 소리 않고 돌려보냈네요. 하지만 또다시 동서가 용서를 빌겠다고 찾아와서 소란을 피울까 하는 염려에 아예 이사를 가버릴까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피해야 할지 아니면 어찌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차에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제 사연을 올렸습니다. 때는 작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랫동안 홀로 살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와 시댁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동생이 정말 오랫동안 결혼을 절대 안 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던 사람이라 도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건지 다들 궁금증이 엄청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도 궁금함을 못 참고 주말이 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더랬습니다. 모여서 기다리니까 저녁 8시쯤 시동생이 쭈뼛거리면서 먼저 들어오더군요. 시동생이 울 남편이랑 엄청 닮았거든요. 울 남편보다 좀 왜소하고 겉늙은 외양이었지만 언뜻 보면 같은 사람처럼 닮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몰라보게 긴장을 했더라고요. 혹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 게 그만큼 긴장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마침 뒤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비동서가 시동생 안내로 들어왔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꽤 젊은 여성이었는데 성격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일단 대환영이었습니다. 애초에 결혼 안 하겠다는 시동생한테 맘고생을 원체 했기에 눈, 코, 입만 제대로 달려도 승낙할 것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참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나니 싫어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나이는, 고향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등등 정말 폭풍처럼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옆에서 보기에도 눈에 띄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죠. 아마 두 분 모두 적지 않은 나이라서 더 늦기 전에 시동생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신 것 같았어요. 예비동서도 조용조용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예의가 바르다며 시부모님들이 칭찬을 하셨어요. 저희 남편도 한결 좋아하는 것 같았죠. 남편이 예의 바르다며 칭찬하니까 예비동서도 눈웃음을 치며 꾸벅 고개를 숙이더군요.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저는 왠지 그때부터 어딘가 예비동서의 행동거지에서 석연치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댁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늦게 있어도 되었지만 전 그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더 늦을 수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남편은 입에 침이 마르게 예비동서를 칭찬했어요. 그 숫기 없는 녀석이 어디서 그렇게 멀쩡한 여자를 데려왔는지 용하다고 했죠. 동생 녀석이 여자를 데려온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 게다가 그렇게 젊고 예쁜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데려온 거야? 놀랄 노자구먼 정말. 그러게. 이번 일이 잘 돼서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예비동서 성격 참 밝아 보이던데 앞으로 둘이 잘 살 수 있게 당신도 많이 도와줘야겠다. 그치? 그래야지. 부모님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아주 보기 좋더라. 앞으로 꼭 둘이 맺어질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겠어. 뭐, 저도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찜찜한 기분은 좀 있었지만 기분 탓이겠거니 하면서 그러려니 했죠. 애초에 어머님이 워낙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도 굳이 반대할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오랫동안 혼자 살던 시동생이 드디어 결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예비동서에 대해서 저도 호감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 이후 1달 정도 지났을까요? 슬슬 시댁에서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정식으로 결혼을 승낙을 받으러 왔으니 너희도 좀 오라는 거였죠. 동생 일이기도 하고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니 남편과 저는 두말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건이 터지고 말았지요. 제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해서 스케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쳐서 먼저 도착할 수 있었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는지라 일정 조절이 어려웠어요. 때마침 회사에 일이 터져서 일찍 퇴근은 고사하고 간신히 정시퇴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가는 길이 러시아워라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도착하니까 30분 넘게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오늘만큼은 회사에 미리 얘기를 해서 여기 있는 새아가처럼 좀 일찍 올 수 없었니? 애미 너도 알다시피 음식 준비는 미리 끝낼 수도 없어서 다 같이 해야 좀 편해지는데 이거 며느리까지 있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끙끙거리며 준비를 다 해서야 원. 다음에는 애미 너도 융통성 좀 발휘해서 이 시어머니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헌데 저도 늦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일찍 오려고 했는데 마침 회사에 일이 터져서 도저히 먼저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도 사정을 얘기해서 남들 다 일하는 동안 정시에 퇴근해서 왔어요. 갑자기 나를 잡은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말을 했었잖니. 아무리 회사 일도 좋지만 가족한테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날은 어머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서 도저히 더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마음 꾹 참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예비동서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형님, 혹시 저한테 마음에 안 들거나 서운한 감정 있으면 말씀 주세요.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니 이렇게 늦게 오신 거 아닌가요? 오늘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서 음식 준비랑 손님 맞을 준비 다 했는데 이렇게 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요. 예비동서 말에 어머님은 정말 그런가 싶으신 건지 절 한번 노려보고 가시더라고요. 전 너무 답답했지만 더 말을 하다간 괜히 싸움만 날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분이 무척 좋지 않았어요. 회상의 사정도 있었고 차까지 막히는데 예비동서는 그걸 꼭 제가 부르퉁해서 일부러 늦은 것처럼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야 예비동서 속내를 알았죠. 아주 앙큼하고 못돼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시어머니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5년 가까이 지내온 저보다 예비동서 말을 더 믿는다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하여간 자리는 그렇게 끝났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동안 시부모님은 조아라 시동생과 예비동서의 결혼을 승낙하였어요. 다들 이야기 꽃이 피는 동안 저는 구석에서 말없이 설거지랑 뒷정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그런 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열심히 아양을 떠는 예비동서가 귀여운 듯 같이 웃고 떠들고 있더라니까요.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예비동서와 시모가 한 행동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큰둥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꽁해서 그래. 너 늦은 건 사실이잖아. 할 말 없는 게 당연한데 뭘 어쩌겠어. 아니, 내가 늦고 싶어서 늦은 게 아니잖아. 게다가 당신은 사업하니까 시간 조절이 자유롭지만 난 회사 다니느라 그게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어머님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야단친 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비동서랑 둘이서 음식 차리느라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그냥 다음부터는 좀 일찍 오면 되겠지 뭐. 남편은 저를 이해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예비동서가 마냥 귀여운 것 같더군요. 남편이 저런 태도라 저는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더군요. 애초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다 남편이 성화를 부려서 가게 된 거였거든요.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면 되는 거라며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아이 미래도 안정되고 노후도 보장된다면서요. 그렇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다 못해 출산휴가 1년 지나자마자 바로 복직해서 매일같이 출근을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전부 제 잘못이라니요. 정말 이 남편이 누구 남편인지 속이 답답했습니다. 여하튼 그날 이후부터 시댁과의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가족 전체가 예비동서에게 관심이 쏠려서는 저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예비동서는 그런 시댁의 관심을 이용해 저를 알게 모르게 면박을 주거나 오해를 살 만한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곤 했지요. 가만 보면 예비동서 성격이 정말 이상했어요. 상견례도 아직 안 했고 약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시댁 가족처럼 굴더라니까요. 그런데 시댁 가족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는
예비동서랑 재밌게 지내더군요. 심지어 제 남편도 시댁에 가서 놀다 오곤 했어요. 저만 거의 시댁의 발길을 끄는 상태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녁이나 먹자고 부르셔서 할 수 없이 갔을 때였습니다. 장소에 가보니 예비동서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한테 한껏 아양을 떨고 있더군요. 어머니, 이 구두 어때요? 어머니처럼 우아한 분한테는 이런 구두가 잘 어울려요. 어머, 너는 어쩜 그렇게 센스가 좋니? 내가 봐도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며느리 잘 만나서 이런 선물도 다 받아보고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이거 좀 비싸지 않니? 너한테 너무 부담되면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구나. 어머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집 식구가 될 텐데 사랑하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 해주나요? 걱정 마시고요. 이 구두 신고 외출하실 때 제 생각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너는 하는 말마다 이리도 마음에 쏙 드니? 지금까지 눈치 없는 며느리한테 답답했는데 너 덕분에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구나. 둘은 제 흉을 보고 있더군요. 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절 붙잡고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랑 살면서 사치 부리지 말고 알뜰살뜰하게 살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서 명품 구두나 명품 가방 같은 물건에 눈이 돌아가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단단히 엄포를 놓고 가셨거든요. 그랬던 분이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이제 와서는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니 너무 화가 나서 듣고 있는 와중에 손까지 떨려오더라고요. 결국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돌아오더군요. 그런데 예비동서가 하는 행동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비동서는 제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서는 의자를 빼주고 겉옷까지 대신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실거리며 아양을 떠는 모습이 누가 보면 마치 자기가 아내인 것처럼 보이더라니까요. 어찌나 여우짓을 하며 남편에게 살랑거리는지 아예 치마 속에 꼬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이 남편이 그런 예비동서에게 실은 기색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양새가 아주 좋아 죽는 것 같았습니다. 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곧장 예비동서 앞으로 달려가서 도대체가 뭐하는 짓이냐면서 크게 소리쳤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모와 남편은 저를 탓하면서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너는 어쩜 그리 사람이 옹졸하니? 새아기가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애교를 좀 심하게 떨었다고 그게 그렇게 타박할 일이야. 그리고 시어머니 있는 앞에서 행동이 그게 뭐니? 넌 어떻게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엄마 말이 맞아. 당신 방금 너무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비동서가 원체 귀여워서 사랑받는 게 당연해. 좀 적당히 질투하면 좋겠어. 그런다고 시댁에서 당신 예뻐할 것 같아. 큰 며느리면 큰 며느리답게 채통이라도 좀 지켜. 어머님, 제가 소리 지른 건 정말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옆에 버젓이 있는데 남편 물건 들어주고 어깨에 머리까지 기대는 것은 선 넘는 행동 아닌가요? 거기다 예비동서는 아직 우리 식구가 되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이랑 당신은 예비동서 저러는 게 이상하지도 않으세요? 아니 넌 둔한 게 질투는 어쩜 그리 심하냐? 새아기가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안 보이니? 그런데 너는 그게 뭐 그리 못마땅해서 그렇게 티를 뜯니?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어봐라.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아이고 더 들을 것도 없다. 분위 망치려면 너 먼저 집에 가렴. 시어머니는 모처럼 가족이 모였는데 저 때문에 망쳤다며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었죠. 저도 더는 거기에 있을 수 없어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따라오지도 않고 저 대신 울먹거리는 예비동서를 달래고 있더군요. 너무나도 서럽고 소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혼자서 울고 있으려니 5살 딸이 눈 비비고 와서는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전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은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절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치이고 냉랭한 집안 분위기에 점점 비쩍 말라갔어요. 식욕도 없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았지요. 그렇게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아서 잠시 어디 기대려고 했는데 손을 헛짚어서 그만 고꾸라졌던 것이지요. 그대로 정신을 잃고 깨어났더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신경성 실신이라는데 기절하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골반에 금이 갔다고 하시더군요. 전 그렇게 집과 아이에게 떨어져서는 보름 가까이 입원을 했더랬습니다. 간신히 퇴원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해. 봐봐. 그러다 결국 몸까지 상해서 당신이 다쳐서 몸져 누우면 나도 그렇고 우리 딸도 기분이 좋겠어. 그러니까 화 풀어. 어른들이 예비동서 예뻐하는 거 보면 속이 좀 쓰리겠지만 당신 옆에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좀 참아. 그러면서 남편은 저한테 커다란 쇼핑백을 들려주더군요. 열어보니 생전 입어보지도 못했던 명품 정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남편에게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와 화해하고 또 다가올 시동생의 약혼식에서 저랑 같이 사이좋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분이 풀어져서 모시기는 청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후 우리 부부는 시동생 약혼식에 나갔어요. 약혼식 자리에 양가 부모랑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많았는데 우리 딸은 약혼식에 지루했는지 유모차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더군요. 아이랑 함께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명품 정장을 보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옷 욕심 부리니까 좋니? 내가 너한테 사치 부리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니? 돈이 아주 썩어나는구나. 어머니, 이거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늘 입으라고 선물해 준 거라고요. 제가 하도 허름하게 다니니까 보다 못해서 준 옷이에요. 그리고 시동생 약혼식에서 형수가 초라하게 있는 꼴을 어머니는 보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반박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어요. 시집 온 이후 처음 보여준 반항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모양새였지요. 입만 뻐끔거리며 할 말을 찾던 시어머니는 예비동서와 가족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비동서가 맨 앞에서 이쪽으로 오더군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글쎄, 예비동서가 제가 입은 명품 정장이랑 똑같은 것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브랜드도 같았고 색상도 똑같은 것이지 뭐예요. 순간 너무나 황당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만 크게 뜨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보니 예비동서도 너무나도 놀란 눈치였어요. 예비동서는 절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져서는 인사도 안 하고 자리에 앉더군요. 뒤늦게 우리를 본 남편은 뭐가 그리 난처한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눈길을 피하고 있었어요. 사실 정말 창피한 것은 저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부들거리고 있으려니 예비동서가 아주 얼굴에 비웃음이 걸리더군요. 그러면서 비슷한 옷을 입으면 몸매 차이가 도드라지는데 부끄러우실 수도 있겠다고 이죽거리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리 명품 정장도 몸매 관리를 꾸준히 해야 몸맵시가 산다며 코웃음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소리에 너무 주먹을 꽉 쥔 탓에 아주 손목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예비동서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웃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보니 제가 난처해하는 것보다 예비동서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을 더 신경 쓰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바보처럼 웃으면서 예비동서 말에 맞다 추임새를 넣고 있더라니까요. 오히려 예비동서의 부모님께서 불편해하시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지요. 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와락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래서 저한테 별거 아닌 해프닝인데 너무 화내지 말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누구 남편인지 모를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비동서도 더 망신당하지 말고 조용히 계시라고 비아냥 섞인 충고를 하더군요.
제가 뭐라고 대거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졸고 있던 딸애가 깨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소리에 어리둥절 깨어난 딸애는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다가 예비동서를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더군요. 그리고 딸애가 한 말에 약혼식장 전체가 단숨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랑 같이 자던 이모다. 오늘 엄마랑 같은 옷 입고 왔네? 약혼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천둥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딸애한테 달려가서는 아이 손을 붙잡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랑 이모가 같이 잤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전에 엄마 열밤 동안 집에 없었잖아. 그때 이모가 와서 아빠랑 같은 방에서 있다가 가고 그랬어. 밤에 같이 있었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말해줬어? 아니, 아빠는 그런 일 없다고 했어. 나보고 꿈꿨다고 했는데 이모가 그때 입은 옷이랑 오늘 똑같은 옷 입고 와서 알았어. 더는 들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지금까지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두 남녀를 향해 변명이라도 해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쭈뼛거리던 예비동서는 뭐가 그리 억울한지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형부는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의 상사셨어요. 제가 일 못할 때부터 계속 도와주시고 그래서 좋은 기억 많았어요. 그때는 임자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형님 아파서 입원했을 때 안쓰러워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초췌한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는 우리 감정을 숨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정말 임자 있는 남자랑 불륜 저지르는 여자의 더러움을 한 곳에 다 모아둔 듯한 말이었죠. 예비동서가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는지 아주 다가가기도 싫어지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은 더 어이가 없더군요. 그때 재수 씨한테 옷 사주고 그렇게 헤어졌어. 그런데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당신한테도 똑같은 명품 정장 사준 거야. 그런데 재수 씨가 약혼식에 그걸 입고 올 줄 몰랐지. 내가 너무 미안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우리 딸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남편이 용서 어쩌고 말하는 순간 그때까지 간신히 유지되던 이성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남편 따귀를 올려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귓가에 들리지도 않더군요. 이어서 시동생이 고함을 지르며 예비동서 따귀를 올렸고 여기저기서 고성과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우두커니 서 있던 남편을 뒤로 한 채 아이 손을 붙잡고 그대로 약혼식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상간녀인 예비동서에게도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소송을 걸었어요. 그렇게 위자료랑 합의금의 재산분할까지 받은 후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시댁의 그 역겨운 사람들이랑 상종을 안 하겠다는 각오로 딸애와 함께 친정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한 해가 흐르고 간신히 생활이 진정되었을 무렵 예비동서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기 싫었지만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통에 할 수 없이 들여보냈습니다.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그 뒤로 시동생과 예비동서의 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하네요. 시동생은 전 남편이랑도 아주 원수가 되어 지금까지 서로 연락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 후 예비동서와 남편은 아무도 오지 않은 곳에서 같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듣고 있으려니 귀가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왜 찾아와서 가르쳐주냐고 하니까 지금 전 남편이 스트레스와 후회로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암이라는데 얼마 더 살지 못한다나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고 남편 도로 데려가면 안 되냐는 거였어요. 사랑이 어쩌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기어코 제가 형부 병간호하면서 청춘을 보내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내가 왜 네 형님이니? 그리고 이제 내 남편도 아니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으면 해.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저는 일 없다며 그런 폐품은 줘도 안 받는다며 매몰차게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예비동서는 자기 인생 한 번만 구원해달라며 저보고 전 남편을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냐고 자꾸만 사정을 해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만나주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딸애에게도 좋을 것 같지 않아
조만간 친정집이 아예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면 그때는 딸에게도 전부 이야기 해줄 생각이에요. 부디 그날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채널에는 재미난 사연과 이야기 많으니 다른 것들도 들어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